안녕하세요. 저희 5강 영진의 쓱싹 시리즈 중에서 5강 셀 서식으로 셀 서식 지정하여 표 꾸미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34페이지죠. 34페이지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글꼴을 변경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 여행 참가자잖아요. 그러면 셀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겠죠. 셀을 선택을 해야지. 선택이 항상 먼저예요. 제가 지금 뭐부터 했죠? 셀 선택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글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글꼴 그룹. 글꼴 그룹은 무슨 탭에 있다? 홈 탭에 있다. 그리고 글꼴을 지금 선택하려면 요 꺽쇠 보이시죠? 이 목록 단추 같은 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HY 그래픽 M. 자, HY 그래픽 M을 찾아볼게요. HY 그래픽 M. 자, 이거를 선택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은 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대신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가면 2번에서는 글꼴 크기는 18을 해라. 이걸 클릭해서 18.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18로 변경한 거 보셨죠? 18로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졌죠. 근데 이 방법 말고도 그러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되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픽 M인데, 자, 여기 10 드롭다운 옆에,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누르시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물론 타이핑을 주셔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 누를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단추를 하시는 게 힘든 분들은 차라리 글꼴 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누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또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글꼴 크기를 작게. 얘는 뭐예요? 글꼴 크기를 크게. 자, 그리고 여기 목록 단추라는 방법.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자 28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드래그 하셔서 그냥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이건 덮어쓰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클릭을 탁 했을 때 하나만 클릭돼 있으면 이 앞에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드롭다운으로 해서 하는 방법, 지금 제가 총 2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희는 35쪽으로 가겠습니다. 35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고 조금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3번에 글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이 글꼴 그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탭? 홈 탭에.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글꼴 탭은 삽입 탭에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거죠. 홈 탭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했고, 이것도 했고, 지금 이것도 했고, 지금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3번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여기 굵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목록 단추에 있는 이 컬러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글꼴 색이거든요. 그거를 할 겁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항상 이걸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여기를 누르고 하면 명령이 안 돼요. 꼭 여기가 클릭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A1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A1에 있어야 됩니다. 셀이. 자,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굵게. 이게, 저기에서, 그러니까 뭐, 아래 한글죠. 우리가 한글에서 할 때는 진하게라고 아마 돼 있어서 저는 굵게인데 가끔 진하게라고도 막 말할 때가 많아요. 뇌가 가끔 인지장에서 갑자기 보면서도 뻔히 아는 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눈으로 보면서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거 누를게요. 이게 글꼴색이잖아요. 글꼴색을 눌러서 진한 파랑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준색 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표준색의 진한 파랑. 이거 보이시죠? 진한 파랑. 얘는 연한 파랑, 얘가 진한 파랑이네요. 자, 진한 파랑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글꼴색 중에서 지금 4번 갈게요. 글꼴 3가지는 했고 4번은 글꼴.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명령 내릴 곳을 드래그 할 장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첫 번째 테마명 여행 장소 있는 장소를 자, 마우스로 꾹 누르고 쭉 끄는 겁니다. 손이 조금 서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다시 위로 살살 올리시면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이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셀을 선택할 때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이죠. 자,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중고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글꼴색 자체를 HY 중고딕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HY 중고딕. 중고딕 여기 있구나. 네, 잠깐만요. HY 중고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시험을 보려고 잠깐 생각하는 분들은 물론 저는 디지털 약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자격증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예 타이핑이 빠르신 분들은 타이핑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여기 했고요. 굵게는 어떤 거죠? 굵게는 이거죠.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단축키가 나옵니다. 컨트롤 B가 보드의 굵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면 굵게가 취소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자, on, off처럼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굵게를 그러면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자, 없어지는 겁니다. 굵게 하고 글자 크기는 뭐로 하라고 그래 돼 있죠?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이걸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로 하지 말고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몇으로 하라고 돼 있었죠? 몇으로? 12니까 한 번만 누르면 되겠네요. 1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6쪽에 5번 할게요. 5번은 지금 이 내용 중에서 파랑 강조도 60%를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표준석에서 하지 말고 목록 단추, 그러니까 이 채우기 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좀 전에는 이거 글꼴색을 했어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저희가 글꼴색을 했어요. 이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블럭 잡혀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는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채우기는 어떤 거다? 요거요. 그랬더니 저희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쓰레기통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페인트통이랍니다. 페인트통이랍니다. 쓰레기통이요 이러셔서 제가 엄청 웃었는데 자, 여기서 무슨 색? 파란색 강조 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으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딱 대고 조금만 기다리면 강조 나오죠. 5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80%라고 나오네요. 저희는 몇 프로를 찾아야 되죠? 60%. 60%라고 나옵니다. 물론 버전이 다르면 약간 보이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6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째 선택했냐면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를 선택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드래그가 먼저네요. 이제 A4부터 E8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구나. A3부터네요. 자, A3부터 E8까지 자, 드래그 하셨을까요? 이게 블럭을 설정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블럭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글에서도 드래그라고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도 이제 영어도 어떤 거는 좀 우리나라 말처럼 쓰잖아요. 외래어로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자, 테두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테두리는 자, 저희가 아직도 글꼴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으로도 시험을 봐요. 테두리는 맞춤 그룹에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자, 테두리는 무슨 탭에 있다? 글꼴 탭에 있다. 글꼴 탭이랑 글꼴 그룹에 있다. 자, 이거 클릭하세요. 자, 목록 단추 클릭하셔야 돼요. 자, 이게 테두리입니다. 자, 목록 단추 클릭하셨을까요? 클릭하셨다면 여기 모두 채우기라고, 모든 테두리라고 배우실까요? 모두 채우기가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말을 계속 실수하는 거 보세요. 자, 여기 먼저 드래그가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1번이죠. 그 다음에 제가 목록 단추를 눌렀습니다. 이게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그러면 모든 테두리는 몇 번? 3번. 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건 뭐냐고요? 이건 기울기. 그죠? 이건 뭐죠? 밑줄. 근데 밑줄이, 자, 클릭해 보시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죠. 물론 한글은 더 많죠. 한글은 더 많은데 파워포인트는 그렇진 않고 엑셀 여기 목록 단추 보니까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 버전에 그러니까 버전이 다르면 밑줄이 딱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37쪽 가겠습니다. 37쪽에 맞춤 지정하기. 37쪽에 맞춤 지정하기 가겠습니다. 맞춤 지정하기는 자 드래그가 어디가 돼 있어야 되죠? 계속 A3부터 E8까지 범위가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은 가운데 맞춤. 그러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가 가운데 맞춤이죠. 자 홈 탭의 맞춤 그룹 중에서 우리는 뭐를 한다 오늘? 가운데 맞춤. 자 여기 위에 있는 가운데 맞춤과 아래에 있는 가운데 맞춤이 다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세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로. 어디 있냐면 요렇게 세로의 맞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그렇다면 지금 하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는 어디에 맞춤이냐면 제가 지금 계속 여기 보이시죠? 가로의 맞춤입니다. 가로의 맞춤. 그러니까 밑에 줄에 있는 거는 가로, 위에 줄에 있는 건 세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또 여기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클릭하고 나서 한 번 더 나도 모르게 또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가 돼버립니다.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눌러있으면 컬러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지금 37쪽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A1부터, 그러니까 항상 셀의 주소, 드래그를 하기 전에 셀의 주소를 보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물론 하셔도 되지만 지금 독감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그런지 특히나 더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테마 여행 참가전인데 항상 명령을 내릴 때 셀의 주소를 보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엑셀은 그런 점이 많아서 저도 실수 꽤 합니다. 자, 셀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맞춤 위에 있는 병합 있죠. 병합 아이콘은 좀 많이 자, 요거 진짜 많이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제 생각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자,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겠습니까? 자, 클릭하셨을까요? 자, 셀의 맞춤을 클릭하면 셀 영역이 얘가 하나의 셀로 됩니다. 셀이 아예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뭐 엄청난 데이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셀에 병합이 돼 있어서 계산식 할 때 불편할 때가 또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수업하다 나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시 형식 지정하기 가겠습니다. 표시 형식이란 D4에서부터 D8까지 드래그를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표시 형식에 자, 표시 형식에 이거 보이시죠? 천 단위 구분기호. 자, 이게 콤마를 탁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콤마 치지 않고 콤마를 안 치고 타이핑을 쳐요. 자, 해볼게요. 제가 1500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일이 타이핑 쳐도 되냐고요? 쳐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두 개일 때는 내가 타이핑 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명령으로 내린 거고 이건 뭐예요?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자, 여기 뒤가 살짝 다르죠. 얘는 표시 형식으로 명령이 된 거고 이거는 뭐예요? 타이핑을 제가 콤마를 친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2번 가겠습니다. 2번에서는 간단한 날짜인데 제가 여기서 틀린 거거든요. 간단한 날짜에서 왜 그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처음에 저는 다 타이핑을 여러분한테 치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타이핑을 치게 하니까 저도 처음 이걸 딱 보고 쳤으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몇 페이지지? 잠깐만요. 33쪽 같은 경우는 33쪽을 제가 보고 쳤거든요. 그러면 2020일 거 아닙니까? 2020, 03, 07 이렇게 타이핑을 쳤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쳤는데 여기서는 3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영진에서 준 자료에는 여기에 이미 명령값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월이라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표시 형식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 아예 이 명령값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명령값이. 그런데 저희는 그게 명령이 들어있지 않고 보고 타이핑을 쳤으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는 이것과 이게 지금 동일하죠.
저희가 타이핑을 보고 쳐서 그래요. 그런데 자, 영진에서 그거는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타이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핑이 기준인데 타이핑 기준이 여기서 보였으면 저희가 알 텐데 보이지가 않아서 몰랐던 것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죠? 여기 표현된 건 이건 타이핑을 준 거고 얘는 보여지는 게 다른 거죠. 표시 형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표시 형식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올게요. 그러면 자, 요 사용자 지정을 자, 이렇게 쭉 와볼게요. 내려볼게요. 월 1 이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까? 자,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확인. 자,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가 타이핑은 무조건 뭘로 쳤다? 이걸로 쳤다. 근데 그거를 이 수식줄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주는 영진에서 주는 파일을 사용하면 파일 안에 명령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아예 그걸 몰랐어도 가능한 거죠. 이 명령이 내려져 있었으니까. 여기서 오류가 있었던 거 그거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인제 초보라 표시 형식 배우지도 않고 표시를 바꿔놨을 거라고 제가 생각조차 안 한 거죠. 18쪽에 자 이렇게 범위 드래그 먼저 해야 되죠. 범위 드래그 24부터 28까지 범위 드래그 하고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미 여기 명령값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건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명령값을 바꿨을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만약에 이걸 처음 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내가 바꾸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자, 표시 형식 누를게요. 표시 형식을 누르신다면, 자, 표시 형식 누르는 방법도 진짜 설명 안 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표시 형식을 누르는 방법은, 자, 보세요. 컨트롤 2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나오고, 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기타 표시 형식 들어와서, 자, 기타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을 제가 눌러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뭐로 돼 있냐고. 항상 여러분은 처음 기초는 무조건 들어오면 새 창을 열었어. 내가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 일반으로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를 일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제가 뭐 2020 03 04 이렇게 04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자 일반이었을 때는 내가 날짜라는 걸 얘가 타이핑 친다는 걸 이 하이픈으로 기호를 통해서 알고 날짜로 여기가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셀은 무조건 일반인데 제가 타이핑을 칠 때 제가 이제 표시 형식 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2020 슬러시 02 슬러시 02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순간 얘가 뭐로 이해한다? 슬러시도 마찬가지죠. 자, 날짜로 이해를 해서 날짜 일반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날짜에 가장 많이 쓰는 그걸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사용자 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셀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타이핑만 친 거죠.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자, 여기 표시 형식에 요거를 눌러서 하시면 요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걸 눌러서 간단한 날짜로 누를게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서 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제가 세상에 이거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원본의 데이터를 아직 초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가르쳤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보통 초보분들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는 대로 타이핑을 치고 오히려 거꾸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간단한 날짜를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자, 여기 기타 표시 형식을 누르신다든가 아니면 이 표시 형식 중에서 이 작은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눌러서 박스를 여시는 겁니다. 열어서 자, 사용자 지정을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이거 보이시죠? M은 month예요. month의 월과 DD는 day거든요. 1.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대부분 많이 처음에는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한글 들어가는 거 말고 간단한 걸로 바꿔. 그럼 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쳐놨는지 안 쳐놨는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아느냐? 여기를 보고 타이핑은 이렇게 돼 있는구나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본 다음에 대부분 간단한 날짜로 바꾸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 지금 됐고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39쪽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1번 하겠습니다. 1번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명령을 좀 내려놓은 게 있어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B2에서부터 G2까지.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영어를 계속 하시지 않아서 영어도 힘들고 컴퓨터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것까지 보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따라서 근데 하시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엑셀이 더 재밌다는 분도 계시니까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범위 설정. 그다음 뭐죠? 궁서체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서체가 이미 돼 있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제가 좀 전에 이거 영상을 지금 벌써 몇 번째 찍고 있거든요. 막 재채기해가지고 막 콧물이 나서 알람이 울려서 막 이런 식으로. 자, 궁서체라고 전 타이핑을 칠게요. 그냥 근데 여러분은 이거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마우스 한가운데 있는 바퀴 있잖아요. 그 휠이라고 합니다. 걔 이름이 휠인데 휠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궁서체를 찾으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궁서체 하시고요. 자, 저희 16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글꼴 크기 16 되셨을까요? 그 다음 병합. 자, 총 3가지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1번. 자, 요거 글꼴 크기 2번. 아니, 글꼴 그린다. 글꼴 2번. 글자 크기 3번. 자, 병합 4번. 자, 이렇게 명령 내리시면 되고, 두 번째 명령 가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도, 자, 범위 설정해서, 자, 첫 번째 B4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G4까지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더하기가 하얀데 통통하죠? 통통하고 예쁜 이 하얀 더하기일 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각각 바뀌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데 초보자분들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범위 설정을 하셨다면 궁서체, 자,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궁서체 선택하셨을까요? 자, 10이니까 이번에는 11 다음에 10이니까 여기 옆에 있네. 저 이걸로 클릭할게요. 그 다음 뭐를 하라고 돼 있죠? 채우기 색깔 파란색. 그럼 이거 그 다음에 글꼴색은 흰색으로 하랍니다.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드래그 먼저 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클릭. 자, 이거 파란색 클릭. 글자색은 무슨 색? 흰색. 자, 요 첫 번째 배경색 이거 보이시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어디까지? G8까지 범위 설정하십시오. 하셨을까요? 자, 궁서체. 그러니까 저희 사실 궁서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그래서 먼저 내용을 읽고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 초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처음에는 연습을 하지만 궁서체는 반복이네. 자, B2부터 G8까지 범위 들고 가고 궁서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겁니다. 궁서체를. 원래 이렇게 나중에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좀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 저는 범위 설정 다시 할게요. 자, 궁서체 가운데 맞춤. 자, 가운데 맞춤은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아래에 있는 건 가로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는데 모든 테두리와 자, 테두리는 이거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2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모든 테두리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물론 그렇게 써 있기도 한데 그렇게 써 있지 않더라도 자, 이유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바깥쪽 테두리. 자, 이거 보이실까? 잠깐만요. 자, 요 바깥쪽 테두리가 자, 보세요. 제가 요거 범위 설정을 지금 자, 처음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가운데 맞춤까지는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 보이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걸 범위를 드래그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깥쪽, 그러니까 모든 테두리 먼저 안 하고 굵은 바깥쪽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모든 테두리가 돼요. 굵은 바깥쪽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명령인 모든 테두리에 가려요. 그래서 항상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뭐를 하라? 굵은 바깥 테두리를 해라. 자, 어때요? 잘 안 보실까요? 겉에 테두리는 살짝 굵게 됩니다. 자, 여기 되셨다면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2번은 홈쇼핑 이겁니다. 홈쇼핑인데 홈쇼핑은 자,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라. 어디를? B 몇이죠? B1부터 F1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자, 요것도 지금 여기도 병합, 여기도 병합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병합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드래그해서 병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요렇게 드래그하는 F4키를 누르세요. 바로 앞전에 했던 명령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F4키 또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B1에서부터 F1까지 드래그하고, 자, 이 명령을 읽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언가를,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누른 건 아니에요. 전체를 누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배우신 분은 이렇게도 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해 안 되셨을 것 같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다 같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자, 블럭을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4부터 B5까지 블럭 잡으세요. 자, 근데 왜 선생님 한꺼번에 안 잡아요?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붙어있다고 한꺼번에 잡으면 다 합쳐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 B5부터 B7을 잡아요. 자, 잡는다는 건 드래그해서 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B8부터 9를 드래그해요. 이제 한꺼번에 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언젠가 시험을 보는 친구는 꼭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 그게, 스크린 몇 번 안 되는데, 그냥 하지.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속도를 높이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표시 형식을, 회계서식에, 자, 2사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2사부터 2구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게 회계 2사부터, 잠깐만요. 표시 형식에 여기 보시면 회계서식 보이실까요? 회계서식에 무엇을 하라는 표시 형식의 회계서식에 뭐를 하라는 표현이 없네요. 회계를 그냥 클릭하라고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표 있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것만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회계를 클릭하라는 겁니다. 자, 판매량 이제 블로그 하라고 돼 있죠? F4부터 F9까지. 여기서는 뭐를 하라고 돼 있죠?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이 쉼표. 요거 하나만 눌러라. 이렇게 클릭이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챕터 5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자, 저는 챕터 6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연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